기본적인 개념 설명 자체는 쉬워서. 자, 갑시다. 고차 방정식부터 할게요. 고차. 끄고 가자. 고차. 일단 쭉 처음부터 끝까지 고차 연립.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개념 정리 한번 해볼 거니까 따라와 봐요. 고차 방정식 그 자체로는 굉장히 쉽습니다. 맞죠? 왜요? 우리가 이제 수학 상에서 다루는 고차 방정식이라고 하면은 3차, 4차 방정식인데 전부 다 뭐가 가능하다? 전부 다 인수분해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인수분해를 진행하고 가세요라고 하면서 만약에 1차 세개의 곱으로 3차인데 1차 세개의 곱으로 되면은 그냥 여기서도 무슨 근? 실근 하나. 여기서도 무슨 근? 실근 하나. 여기서도 무슨 근? 실근 하나. 끝. 맞죠? 물론 이 두 개의 인수가 같아서 뭐 제곱으로 되기도 하긴 하겠지. 어쨌든 인수분해 하세요가 다고 이거부터 하기 전에 인수분해 하세요라서 그래서 인수분해의 유형 기억나죠? 한번 정리하고 갈까? 인수분해 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크게 몇 가지 종류 있다 그랬지? 첫 번째 뭐 있지?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거 공통인수 묶어주기. 그 다음에 뭐예요? 2번, 3번, 4번, 5번은 사실 동시에 딱 보자마자 보인다 그랬지? 3번을 좀 떼자. 두 번째 제일 쉬운 게 뭐라 그랬어요? 공식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공통 부분. 치환형이라고도 하죠 보통. 똑같은 식이 2번 이상 반복되고 있어가지고 t로 대문자 x로 치환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보기차식이 있습니다. 요 녀석이 좀 독특하다고 했던 이유는 뭐야? 치환으로도 풀리긴 하지만 치환으로 풀리는 문제보다 주로 뭐로 나올 거라고 했거든? 변형형으로 많이 나온다고 했거든. 그리고 네 번째로 넘어가면 뭐예요? 문자가 2개 이상 쓰여가지고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수는 정리하는 문제.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가 제일 많이 나온다 그랬죠? 뭐예요?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 근데 너희들은 아마 조립제법이라는 이름으로 보통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요 5가지가 인수분해 전부 다는 아니죠. 2가지가 플러스 알파, 2가지가 더 있다 그랬지. 뭐 있다 그랬어? 밑에 쓰자. 뭐 있다 그랬어? 첫 번째, 개수가 대칭형. 두 번째, 복소수 범위. 자, 여기서요. 고차 방정식이랑 연결되는 인수분해는 사실 문자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복소수 범위는 완전히 2차 방정식이라서 고차에서 연결되진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인수정리, 개수가 대칭형, 치환형, 보기차식, 공식 쓰는 거, 공통인수 구하기. 여기서 이제 인수분해 단어에서 주로 나오는 거는 사실은 얘랑 얘예요. 그 다음에 치환형은 뭐 고차 방정식에서 나올 수도 있고 둘 다 많이 나오고 보기차식 같은 경우에는 인수분해를 좀 더 많이 나오긴 해. 그리고 이제 인수정리를 이용하는 것 같은 경우는 사실 고차 방정식에서 더 많이 나오고요. 개수가 대칭형도 둘 다 많이 나오긴 한데 굳이 치자면 고차에서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너희들한테 시험 문제를 만들잖아. 그러면 사실 인수분해에 있는 문제랑 고차 방정식에 있는 문제는 사실 똑같은 게 너무 많거든. 능령이 붙으면 방정식이고 능령이 없이 그냥 인수분해 하세요면 그냥 인수분해 단원인 것 뿐이니까. 나도 너희들한테 만들 때 인수분해에서 냈던 유형들은 사실 고차에서 안 내요. 고차에서 냈던 유형은 낼 유형은 인수분해에서 안 내고 있거든. 그래서 결국 똑같은 하나의 단원이라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인수분해라는 단원과 고차 방정식은 그냥 섞어서 한 단원이라고 보면 되고 고차에서 빠지는 얘네들은 만약에 출제된다면 무조건 그냥 인수분해겠죠? 당연한 거죠, 이거는. 그리고 문자 여러 개 이런 거는 뭐 삼각형 모양 판단이라던가 이런 데로 넘어갈 수 있기는 하고. 알았죠? 그래서 이번 단원 공부는 결국 기본적인 내용은 전부 다 무슨 단원이랑 똑같다? 그냥 인수분해 단원이랑 똑같고 너희들이 이제 뭐 센, RPM 같은 좀 되게 쉬운 유형서를 보면은 결국 공통인수를 묶어서 어쩌고저쩌고 공통인수를 포함하는 식 고차 방정식 또 뭐 공식을 이용하는 고차 방정식 그 다음에 뭐 치환형, 뭐 공통 부분이 있는 고차 방정식 보기차식 또는 보기차 방정식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인수정리를 이용한 고차 방정식 혹은 얘는 이제 다른 유형들에 섞어 놓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요거 하나는 이제 고차 방정식에서 나온 이름으로는 상반 방정식 하면서 이걸 가지고 유형을 한 6개에서 8개 정도를 만들고 있어요. 결국 인수분해 연습하라는 문제라서 딱히 지금 우리 반에서 다룰 것까지는 없는 것 같아. 대신에 이제 세부 유형으로 들어가면 이런 건 있죠. 아까 했던 거. 인수분해 했을 때 1차 항이 3개의 꼴로 인수분해가 된다면 이거는 그냥 각각의 근을 가지고 계산하면 끝나는 문제. 그래서 이제 주로 많이 나오는 거는 뭐겠어? 1차와 2차 꼴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여기에 있는 내용은 2차 방정식 내용으로 풀라고.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거는 또 뭐 있겠어? 판별식으로 넘어가는 문제도 있을 거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는 문제도 있을 거고, 혈내근을 이용하는 문제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고차 방정식의 유형이 조금 더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뭐야? 고차 방정식의 근의 조건. 그래서 결국 인수분해하고 2차에 대해서만 판별식 쓰는 거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 없는 것까지 치면은 고차 방정식 그 자체의 근과 계수의 관계도 있기는 하지만 인수분해 된다면 그거보다는 사실 인수분해 한 후에 푸는 문제. 얘는 좀 별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고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는 사실 교육과정에 없는 거지만 고차 방정식의 혈내근은 교육과정에 나옵니다.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보통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자체를 이용하는 풀이보다 인수분해 한 뒤에 2차 방정식이랑 똑같은 식으로 같은 방식으로 혈내근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라고 하고 설명하고 넘어가요 사실. 고차 방정식 그 자체의 혈내근 문제를 푸는 쌤들도 있고 나처럼 이제 2차 방정식을 먼저 만든 다음에 인수 하나 더 붙이는 방식으로 설명하시는 쌤들도 있고. 뭐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막 갈게 그냥. x3승 플러스 ax 제곱에 플러스 bx에 만약에 막 만든 거에서 답은 지정할 수 있다. 2는 0이라고 해보자. 만약에 의 한 허근이 한 근이 1 플러스 i다 라고 나왔다고 치자. 자 그럼 뭐 해야 돼 용현아? 2차 방정식에서 뭐라 그랬어? 허근이 등장했네. 뭐 해야 돼요? 계수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단 A, B는 실수 이런 말이 보통 붙어 있겠지. 물론 없다면은 대입해서 푸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는 다른 형태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거 아마 오늘 풀어야 될 거고. 어쨌든 A, B는 실수란 말이 있다면 혈내근을 사용해도 좋다. 그러면은 다른 한 근은 뭐가 되는 거예요? 1-i가 되겠다. 맞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뭐 해주는 거예요? 2차 방정식을 먼저 만드세요. 근과 계수의 관계 살려보자. 그럼 뭐야? 두 근의 합은 2. 그러면 1차의 계수는 마이너스 2. 둘이 곱해주면 2. 상수항은 2. 는 0이고. 근데 이제 원래 첫 출발이 고차였으니까 어디서부터 출발? 알고 있는 계수에서부터 출발해서 인수 하나를 더 붙일 때 최고차항을 만들 때 x면 되겠네. 두 번째 상수항이 2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상수항은 여기서만 만들어지니까 여기는 얼마? 플러스 1이면 되겠네. 전개해주면 AB 나옵니다. 이게 이제 내구로 사용하는 풀이. 근데 이제 또 다른 풀이 하나 더 있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살리는 풀이. 뭐 있어? 세 근의 곱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죠. 부호는 반대 그대로 반대. 즉 세 근의 곱이 뭐다? 마이너스 2여야 하는데 한 근이 1 플러스 i고 다른 근이 1 마이너스 i니까 마지막 근 하나는 뭘까? 하면서 따라서 알파는 마이너스 1이네. 그래가지고 A를 찾을 때 어떻게 찾아? 세 근의 합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 알파 얼마였어? 마이너스 1. 더해서 부호를 반대로 해서 A를 구하고요. B는 어떻게 구해요? 두 근의 곱 플러스 두 근의 곱 플러스 두 근의 곱 해서 B를 찾으세요 하는 쌤들도 있다. 근데 사실 나는 이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 고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는 사실은 교육과정에 없는 게 맞거든. 그래서 웬만하면 안 쓰는 게 좋긴 합니다. 나는 보통 이렇게 출발시켜요. 그래서 고차 방정식의 혈내근은 별거 없다. 2차에서부터 출발해서 계수비교법 하듯이 들어가시면 돼요. 알았죠? 뭐 요 얘기 잠깐. 그러고 나면 진짜 기본적인 고차 방정식은 사실 끝났어.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보기차 방정식 한번 풀어볼까? 할까? 필요 없잖아. 물론 요거 정도는 좀 필요할 수 있겠다. 상반 방정식. 요거는 이제 문제 나오면은 좀 이따 스텝 2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응용해서 꼬아놓는 문제들이 몇 개가 등장하겠지. 어쨌든 고차 방정식의 기본적인 내용은 그래서 전부 다 인수분해 하세요에서부터 출발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고차 방정식에 아까 교육과정 없다고 한 거 근과 계수의 관계. 이거 다들 외우고 계시죠? 한번 확인만 할까? 자,
AX의 3승 플러스 BX의 제곱의 플러스 CX 플러스 D 3차 방정식이네. 는영이라고 하면은 색은 알파, 베타, 감마 나온다, 그치? 그러면 이 색은 알파, 베타, 감마를 가지고 어떤 거 찾아봐? 세근을 전부 다 더한 거 하나. 그 다음에 세근을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거 하나. 그 다음에 세 녀석을 싹 다 곱한 거 하나. 그거 어떻게 만들었어? 2차 방정식의 근각계수 관계처럼 뭐분의? 최고차항의 계수분의 최고차항의, 이건 너네 했지, 2차 방정식 할 때. 이제 한번 했었지. 최고차항의 계수분의. 권이 왔으니까 한번 더 해보자. 계수는 뭐예요? 다음항의 계수, 다음항의 계수, 다음항의 계수. 부호는요, 반대부터 시작합니다. 반대, 그대로 반대. 기억나죠?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뭐도 할 수 있다? 사실은 거의 대부분 학원에서도 안 다루기는 하는데 알고 계시면 참고되는데요. 요거 4차 방정식이라면 근이 뭐뭐뭐뭐 나와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4개가 나올 거고 내 근에 대해서도 결국 한 개씩 두 개 곱한 놈들씩 너무 많아서 생략 3개 곱한 놈들끼리 너무 길어서 생략 4개 다 곱한 녀석 그래도 근과 계수관계 살릴 수 있다 그랬고 뭐분의 최고차항의 계수분의 최고차항의 계수분의 최고차항의 계수분의 최고차항의 계수분의 다음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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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호는 반대 그대로 반대 그대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만들어진다고. 예를 들어서 2x의 4승에 플러스 점점점점점점 해놓고 마지막에 4는 0 해놓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문제가 가장 큰 근을 m 가장 작은 근을 m이라고 할 때 m 더하기 m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이건 무슨 문제야? 인수분해를 통해서 모든 근을 찾아야 되는 문제죠. 맞죠? 내 근의 뭔지를 다 알아야 답을 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근을 찾는 문제인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나왔다 쳐봐. 의 허근을 예를 들어서 알파와 베타라고 했다. 알파 곱하기 베타를 구하세요 라고 해도 역시 인수분해는 하셔야 될 겁니다. 허근이 있는 2차 방정식 꼴을 만들어줘야 될 거야. 맞죠? 만약에 2차가 되면은 얘 판별식 써주고 얘 판별식 써서 허근이 나오는 부분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살려서 답을 내주면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그리고 를 물어볼 수도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 답은 2분의 4 해주면 되죠. 그럴 때 가끔씩 쌤들이 문제 잘못 만들었을 때 그때 사용하면 좋은 정도? 알았음? 뭐 그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근과 계수관계 혹시 4차 거 모르는 사람들은 2차, 3차 만들듯이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외운다기보다는 만들어서 이제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혈렉은 내용은 나는 2차랑 똑같이 한다고 하니까 생략. 그러면 고차에서 딱 하나 남았어. 누구 남았게? 딱 하나, 여기는 없어. 안 쓴 거 딱 하나 남았어요. 그거 이제 오늘 첫 번째 이제 내가 수업하고 싶은 내용 중 하나야. 뭐게? 고차에서 딱 하나 남은 거. 오메가. 오메가는 문제가 어렵다거나 한 게 아니라 너네들이 이제 배워왔던 방식 때문에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지금 내가 물어봐도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 외우고 있는 사람들, 아이고, 잘 했어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안 외워서 나중에 외워야지 하는 사람들은 외울 필요 전혀 없고요.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혹시 하나 더. 지금 현재 외우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만드는 방법을 외운 거는 좋은데 공식을 외운 사람들은 시험날 갑자기 부호 하나 잘못 기억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시험 직전에 꼭 잘 외웠는지 확인을 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방법을 또 외우세요. 알았죠? 보통 외우지 말라고 하실 겁니다. 애들은 자꾸 외워도. 어쨌든 그래서 첫 번째 오메가 하는 문제는 뭐다? x 3승이 1이다에 대한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부르는 것부터 출발이다. 그죠? 두 번째 오메가 친구 문제는 뭐예요? x 3승은 마이너스 1이다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부르는 것부터 출발이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공식은 바로 여기서도 저기서도 뭐야? 근이니까 뭐 하는 거? 대입해서 만든 거. 물론 개수가 실수인 고차 방정식의 근이 하나가 허근이기 때문에 다른 근은 켤레근이라서 켤레근을 대입한 것도 일본 공식에서 같이 나온다.
근데 나는 굳이 안 쓸게요. 어쨌든 여기서는 뭐다? 오메가 3승 얼마예요? 마이너스 1. 두 번째 2번으로 가보자. 2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 고차 방정식을 뭐 해줘야 돼? 고차 방정식을 공식을 이용하는 형태의 인수분해 문제로 인수분해 해주고 시작한다. 그죠? 그래서 뭐예요? 얘는 넘어가서 인수분해 바로 가면은 x-1에 x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니까 너희들이 외우고 있는 대로 여기 있는 녀석에다가 허근이 오메가라서 대입하고 있는 거 하나. 맞죠? 이번 여기도 마찬가지. 얘는 인수분해는 생략할게. 그 다음에 이제 3번 공식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죠. 자, 세 번째로 나오는 건 뭐다? 두 근이 모두 나와 있으니 2차 방정식을 보면서 뭐 써주는 거? 근각계수의 관계 써주는 거. 그래서 합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 곱은 얼마예요? 1. 합은 얼마예요? 1, 곱은 얼마예요? 1. 그래서 외우고 있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잘 확인하세요. 어떤 놈은 부호가 반대고 어떤 놈은 똑같습니다. 맞죠? 그거 잘 구분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5번 공식이라고 하면은 좀 생소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자, 나랑 안 했던 사람들 한번 질문해보자. 얘네들 말고 분명히 알고 있는 공식이 몇 가지 더 있을 거야. 4번이든 5번이든 상관없으니까 아무거나 하나 더 불러봐요. 더 아는 거 있는 사람. 뭐 있어? 현우 기억나? 잘 몰라? 기억나? Y는 뭐야? 오메가 제곱? 오메가 제곱. 응? 다시 오메가 제곱. 분의 1? 플러스 오메가 분의 1? 이게 뭐야? 나 처음 보는데? 이거? 아, 둘 다 제곱하라고? 아, 이걸 외우고 있어? 이게 뭐야? 자, 어쨌든 그래요. 자, 네 번째 필요한 공식은요. 2번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고요. 다섯 번째 공식은 1번을 이용해서 만듭니다. 둘 다 방법은 똑같아요. 양변을 오메가로 나눠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공식은 아까 네가 말한 거랑 비슷해. 그거는 한 단계 더 나간 거고, 요 녀석 오메가로 나누면 오메가죠. 얘 오메가로 나누면 오메가 분의 1이죠. 여기는 오메가는 오메가로 나누면 플러스 1입니다. 우변으로 넘어가서 마이너스 1. 그럼 얘는 마찬가지 방법을 써주면 요거 나오죠. 그래서 아까 너 이름 갑자기 까먹었다. 하은이였나? 하은이가 얘기한 녀석은 문제에 나오는 녀석. 걔를 물어보면 4번을 이용해서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풀어주는 그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5번 공식 사실 물어보자마자 아는 사람 하면은 사실 잘 없어. 실제로 이제 내가 했던 사람들도 만들어 보면 할 줄 알지만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는 사실 많이 못 풀어봤을 겁니다. 오늘 그 녀석이 있으면 한번 풀어볼 거예요. 오케이. 자, 5번 공식은 일단 오메가로 나눠주면 좌변은 오메가 제곱이죠. 우변이 나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기억나? 잠깐만. 마이너스 오메가. 그렇죠. 그래서 요 5번 공식을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녀석은 바로 뭐냐면 3번의 두 번째 거. 곱이 1이다. 유지야. 곱하면 1입니다를 다른 말로 고치면 뭐예요? 한글로? 뭐라고? 역수관계다. 그래서 오메가와 오메가 바는 서로 역수관계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메가를 역수를 만들어놨네. 그럼 뭐예요? 오메가 바가 됩니다. 즉 오메가 바와 오메가 제곱, 오메가가 섞여 있는 문제들 중에 몇몇식들은 합과 곱으로만 나타내지 못하는 녀석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때 오메가로 맞추든 오메가 바로 맞추든 한 문자로 맞춰주는 용도로 5번을 많이 사용해요. 알았죠? 그 녀석 중에 모의고사 기출문제, 평가원 기출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녀석 아마 내신고정에 있을 거야. 그것만 한번 좀 이따 풀어볼 거고 나머지 것들은 요거 때문에 할 얘기가 좀 있어요. 어쨌든 5번 공식 마무리 짓고 가자. 자, 얘는 뭐다? 마이너스 오메가 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오메가와 오메가 바가 섞여 나오는 문제가 있는데 합과 곱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녀석이 있다면 얘를 이용해서 한 문자 오메가면 오메가, 오메가 바면 오메가 바로 맞춰서 푸세요. 알았죠? 그게 이제 5번 공식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거 1번 좀 확인하자라고 체크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내가 예시를 주면은 바로 알 거야. 근데 혼자 풀 때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볼게요. 이거는 쓸 것까지는 아니야. 그냥 쉽게 가자. 자, 두 문제입니다. 딱 30초 줄 거니까 둘 다 간단하게 해보세요. 뭐 값으로 나올 수도 있고 오메가를 이용한 간단한 식의 형태가 나올 수도 있고 둘 다 백승. 풀어보세요. 왜요? 네. 10초? 10초만 주면 되겠지. 자, 얘 답 뭐야? 오메가죠. 어떻게 푸시면 돼요? 오메가는 i처럼 거듭 제곱을 하다 보면 반복되니까. 맞죠? 요 100 뭐로 나눠요? 3으로 나눕니다. 나머지 얼마예요? 1이죠. 그래서 뭐랑 똑같다? 그 나머지에 해당하는 1승이랑 똑같다. 그래서 답은 뭐다? 그냥 오메가로 쓰면 된다. 자, 그럼 얘는 답이 뭐예요? 현우야? 마이? 아니? 하은아? 얘 답 뭐예요? 마이너스 오메가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 오메가의 친구 문제는요. 3승하면은 마이너스 1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i의 거듭 제곱을 물어볼 때 얘를 4로 나누는 이유가 뭐야? i의 4승이 1이니까 5승부터는 처음 게 다시 나오는 거지. 즉 4개마다 반복되니까 4로 나누는 거야. 오메가는 3승하면 마이너스 1밖에 안 돼요. 4승과 1승은 달라요. 그러면 오히려 제곱을 해주면 6승은 1이지. 그럼 6승 번째에서 6번째에서 1이 나오니까 7번째 녀석이 1이랑 똑같아. 지금 몇 개마다 반복됩니다. 6개마다 반복되기 때문에 나누기로 풀고 싶으면 6으로 나누세요. 그럼 6으로 나눠주면 나머지 얼마야? 4냐? 오메가의 4승이랑 똑같고 거기서 한 번 더 차수 내릴 때 그때 오메가 3승은 마이너스 1이다를 이용해서 마이너스 오메가로 가져야지. 알았죠? 그것 하나만 좀 조심하세요. 얘랑 혼동 오면 안 돼. 알았죠? 오메가 친구 문제는 요 차수 높은 놈 떨어뜨리는 거. 그거랑 공식 헷갈리는 거. 그것 말고는 사실 문제는 없어요. 알았죠? 오케이?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풀기 싫어 하는 사람들은 오메가 친구 문제는 사실 나는 다르게 풉니다. 6으로 나누는 것보다 원래 그게 나오는 원리에서부터 출발해주면 되지. 그래서 오메가 3승이 뭐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의 홀수승이면 마이너스 살아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오메가입니다 하는 게 사실 나는 좀 더 좋아하긴 해요. 안전하거든. 알았지? 어쨌든 이렇게 푸는 게 오메가 문제. 그래서 어쨌든 오메가 문제는 왜 설명했다? 공식 외우지 말라는 거 하나, 오메가 친구에서 고차, 차수가 높은 놈 떨어뜨릴 때 3으로 나누는 이상한 짓 하지 마세요. 알았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거 말고는 이제 고차 방식 할 거 없어요. 끝났어요. 이게 다예요. 이제 연립 가면 돼. 오케이? 물론 세부적으로 풀어야 되는 유형 몇 가지는 있다. 뭐 인수정리나 이런 거. 넘어가도 되겠니? 공식 혹시 만드는 거 잘 몰랐거나 공식을 외웠던 사람들은 한 번쯤은 만드는 방법도 좀 써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책 순서보다는 내가 한 순서로 기억을 해놓으면 좀 외우기가 편할 겁니다. 이렇게 가서.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연립으로 가보자. 원래 이제 개념 설명을 처음 하는 반이라면 우리가 이제 만약에 수학산을 처음 배우는 뭐 작년, 재작년쯤이었다면 연립 1차에서부터 출발해서 연립에 대한 방법을 다 다시 얘기합니다. 뭐 가감법, 대입법, 등식법 하면서. 근데 뭐 이제 그것까지 할 건 아닌 것 같고 우리는 이제 이번 단어는 연립 2차 방정식입니다. 연립 1차가 안 나옵니다. 알았죠? 그거는 중학교 거예요. 그냥 방법을 다시 설명하는 것뿐. 근데 다음 단원인 여러 가지 부등식은 있잖아. 1차 부등식 시험에 나온다. 딱 3가지 유형 또는 2가지 유형 중에 하나 나올 거야. 그거는 부등식 들어갈 때 또는 들어간 반이 학교에 있으면 그때 따로 얘기하도록 하고 얘는 1차 안 나옵니다. 자, 연립 2차 방정식은 몇 차와 몇 차 연립이다? 2차, 2차만 있는 게 아니라 1차와 2차 연립
먼저 기본으로 합니다. 요 녀석은 쉽죠? 1차와 2차 연립 어떻게 해야 돼, 용현아? 그렇지. 1차를 2차에다가 대입할 수 있는 형태로 뭐 예를 들자면 y 느는 형태로 정리해서 대입을 해주러 들어가죠. 그러면 해는 몇 개가 나와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일 거라서 x가 2개, 즉 y도 2개, 두 쌍이 나올 수 있겠다. 맞죠? 최대.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은 몇 차와 몇 차에 대한 내용? 2차와 2차로 넘어갑니다. 자, 이거 근데 제대로 배웠던 사람들 알고 있을 텐데 사실은 2차 연립하는 방정식 꼴이 총 몇, 오, 깜짝이야. 물을 그런 걸 들고 다녀. 독특하구만. 정숙인 줄. 진정하자. 자, 2차와 2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갈게요. 2차 방정식은 요즘 교육과정에서는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밖에 안 남았어. 근데 원래 2개가 더 있었고, 심화반들 같은 경우는 보통 그 2개도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왜? 요즘도 아직 교재에서는 나오거든.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겠지. 왜? 변형을 하는 과정이라서 해서 낼 수 있어요. 실제로 내는 학교 있고요. 교육과정에 빠진 지 한참 됐지만. 그래서 나는 오늘 설명할 겁니다. 근데 일단 교육과정에 기본적으로 남아있는 형태는 2차와 2차 방정식이라면 반드시 뭐 할 수 있다? 혜린아? 뭐라고? 맞아요. 둘 중 하나가 반드시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그럼 뭐 굳이 설명하자면 인수분해를 하고 나면 뭐가 되는 거야? 1차 괄호 빼자. 1차식과 1차식의 곱의 형태로 방정식이 나오면서 1, 2 첫 번째 2차 이거 지워도 되지? 첫 번째 2차 방정식이 하고자 하는 내용은 결국 뭐가 되거든? 1차 1는 0 아니면 1차 2는 0이거든. 맞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2차 방정식 두 번째 녀석 아직 사용 안 했으니까 걔랑 다시 한번 연립을 하러 들어가면 됩니다. 맞죠? 그래서 1차, 2차 꼴, 저기 있는 저 기본 꼴이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걔는 학교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이런데 계속 섞여 나와서. 어쨌든 요 녀석에서 해가 몇 쌍? 2쌍, 여기서 몇 쌍? 2쌍. 총 4쌍까지 나올 수 있겠네. 맞지?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뭐가 있냐면, 혹시 아는 사람? 교과서에 사라진 녀석, 아는 사람? 인수분해 안 될 때는 뭐 확인해야 돼? 아는 사람 없나? 개수를? 누구 개수? 맞아요. 둘 다죠. 자, 첫 번째 방법은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개수를 잘 봐봐. 얘도 x제곱, 얘도 x제곱이 있을 수 있어. 개수가 뭐 예를 들어서 1과 2라고 치자. 그럼 여기도 y제곱이 있고 여기도 y제곱이 있겠지. 그 개수도 똑같이 1대2인지를 보기는 거예요. 즉, 왜 그렇게 확인하냐면 모든 2차항을 한 방에 소거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변형을 해주세요라는 걸로 요즘도 나올 수는 있어요. 알았죠? 모든 2차항을 싹 다 소거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참고로 할 거 2차항이라고 하는 거는 x제곱이나 y제곱도 있지만 어떤 항도 있다? x 곱하기 y 항도 2차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x제곱과 y제곱과 xy의 개수비가 똑같다면은 저 유형에 속하는 거겠지. 그러면 뭐가 되는데요? 2차항 소거했다. 그럼 새로운 식을 만들었지. 2차항이 사라졌으니 몇 차 방정식이 만들어진 거야? 새로운 1차 방정식이 다시 만들어집니다. 2차항이 사라진. 그래서 뭐로 바뀌는 거야? 두 2차 방정식 중 아무나 한 번 더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형으로 돌아가는 거야. 알았죠? 요런 문제 하나 더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항의 개수 확인을 해봤더니 2차항의 개수 얘는 x제곱이고 얘도 x제곱이었어. 근데 y제곱의 개수를 보니까 얘는 2y제곱인데 얘는 마이너스 y제곱이더라. 2차항은 동시에 사라지게 하는 게 가능 불가능? 불가능하죠? 그럼 제가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인수분해는 안 돼. 그러면은 뭐 한 번 더 확인하는 문제가 하나 또 있냐면 두 녀석을 가지고
상수항, 진짜 상수항, 수로만 만들어져 있는 상수항을 개수를 맞춰서 사라지게 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상수항이 3이고 여기가 4면 위에 거 4배, 밑에 거 3배 하는 식으로 해서 빼줘요. 그럼 이 상수항이 사라지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또 새로운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 녀석은 분명히 뭐가 될 거야? 인수분해가 될 거야. 저게 인수분해 안 됐던 이유가 상수항 때문에 안 됐었거든.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가 되는 녀석으로 만들어졌을 거예요. 이게 인수분해 안 되면 말이 안 되는 거라서 탈락이고. 그러면은 뭐 해주면 되겠네. 역시 상수항을 소거하는데 썼던 두 2차 방정식 중 하나를 아무나 좀 개수 심플한 거 그놈을 한 번 더 해서 인수분해 되는 형, 요 유형으로 또 넘어가는 문제가 하나 또 있었습니다. 알았죠? 요거까지 해서 풀어주시고요. 혹시 개념원리라는 교재를 가지고 방학 때 했던 사람들은 거기에 있었어요. 개념원리는 아직도 다루고 있어. RPM은 없는데. 그래서 거기 보면 뭐 개념 특강 하면서 뒷부분에 요걸 설명을 해놓고 있거든. 혹시 개념원리 가진 사람들은 거기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런 게 있었구나 정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즉 변형을 해야 우리가 풀 수 있는 재나 예로 바뀔 수 있는 문제가 더 있다. 알았죠?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에 다시 있는 놈 하나 더. 뭐 하나 더 있어, 용현아? 그렇지. x 플러스 y랑 x 곱하기 y가 있으면 UV로 치환하는 형태의 문제. UV가 아니라 뭐 A, B로 치환하셔도 상관없고요. 보통 UV로 치환하기 때문에 저거 얘기하면 대부분 다 알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건 풀 건 아니야. 그냥 보여만 주는 거. 뭐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 얘도 x 플러스 y와 x 곱하기 y로 표현 가능. 얘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그래서 얘는 뭐예요? u와 v를 이용하는 형태로 만들어서 UV를 구하러 가죠. 맞죠? 그럼 UV가 나왔다. 그 말은 뭐야? x 플러스 y가 나오고 x 곱하기 y 값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이후 과정 일단 패스하고 이렇게 쭉 UV 찾으러 가는 거 기억나죠? 그 다음 하나 더. 그럼 만약에 UV를 찾았다 치자. 찾았다고 치고 너희들이 한번 풀어볼래? 너네가 찾았다. 문제는 기본 유형에 있어요. 그래서 찾았다. 찾았는데 그 값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8이더라. 어떻게 풀어? 어떻게 풀어? 뭐 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방법만 얘기해 주세요. 하은아, 어떻게 풀어? 대입. 보통 요 녀석을 풀어보세요 하면은 보통 어떻게 바꾸냐면 얘를 이렇게 만들어서 대입을 하러 갑니다. 좋아요. 그 풀이도 맞아요. 근데 그 풀이 말고 하나 더 있는데 유주 혹시 알고 있니? 그거 말고 얘는 둘이 더한 거니까 1차 1차 맞고요. 얘는 둘이 곱한 거니까 1차 곱했으니 2차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거 말고 하나 더 있는데 유주 알고 있나? 유주였구나. 네, 갈게요. 그래서 뭐야? 우리는 x와 y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그래서 t제곱의 합이 마이너스이니까 플러스 2t 곱이 마이너스 8이니까 해서 인수분해가 당연히 되죠. 그래서 t는 뭐뭐 나온다? 마이너스 4랑 2가 나온다. 그럼 그 마이너스 4랑 2를 어떻게 x, y가 가져가? 둘 다 가능하죠. x가 마이너스 4면 y가 2다. x가 2면 y가 마이너스 4다. 해서 해가 총 두 쌍 나오는 거. 맞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 지어주는 게 서술형에서의 만점 답일 거예요. 아까처럼 대입형으로 푸는 경우는 감점까지 되진 않는데 안 될 거야 아마. 감점까지 되지는 않겠지만 좀 선생님들이 그닥 좋아하는 풀이는 아니고 얘를 원할 거라서 아마 감점 요소가 되는 학교도 일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알았죠? 물론 시비는 걸어야겠지만 쌤한테 따져는 봐야 되겠지만 이게 왜 틀렸어요? 알았죠? 어쨌든 이렇게 푸세요. 됐죠? 그럼 그 연립방정식의 기본 유형도
끝났어. 여기서 이제 또 세부적으로 좀 미지수의 위치를 바꾼다던가 뭐 좀 다른 유형, 예를 들어서 판별식이랑 연결시킨다던가 기타 등등등등 이상한 작업을 하는 유형이 있기는 하지. 그 녀석들은 좀 일단 내신 고정에 가면서 가고, 그럼 이제 딱 하나 남았어. 3개 남았어요. 심화 유형. 그게 뭐지? 그게 뭐게? 너네 했었어요. 다들 했었을 거야. 일품에도 나오고 어디도 다 나오니까. 3개. 기억나는 거 없어? 연립방정식 나온. 우리 숙제풀이 하다가도 나왔을 수 있는데. 연립. 부정방정식. 또 공통근. 또 정수근. 해서 3개. 새롭니? 부정방정식 알고 있어? 정수조건, 실수조건 알고 있어? 알고 있죠? 공통근 알고 있어? 공통근은 되게 좀 쉽고. 정수근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니?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정수 mn을 근으로 가질 때 하는 문제 알아? 어쨌든 그거 설명 좀 할게요. 그거까지 하면은 이제 연립방정식이 완성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여기까지 일단 기본적인 연립 2차 방정식 설명할 거 없겠죠? 오케이? 그건 이제 주중반들은 문제 하나하나 다 풀어보는데 우리는 아마 요 녀석까지는 기본적인 연산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갈게요. 그래서 뭐뭐 해야 되냐면 지금 우리는 오늘 내가 급하게 달려온 이유가 얘네들 설명하려고, 그리고 이제 스텝 2, 3 좀 풀려고. 자, 첫 번째 부정방정식입니다. 조금 제대로 원리에서부터 설명해볼까? 부정이 뭐예요? 태연아? 전에도 그 대답 했던 것 같은데. 아니야. 부정방정식의 부정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아니에요. 그거는 투부정사의 부정이요. 동사가 정해지지 않은. 그거 말고. 유주였나 방금? 그렇지. 해를 정할 수 없는 상태가 부정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부정이라는 단어랑 불능이라는 단어를 같이 설명을 했었어요. 중딩 때 옛날에는. 요즘은 이제 사라졌죠. 명칭이 사라져서 해가의 무수히 많은 1차 방정식, 해가 없는 1차 방정식,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 있었을 겁니다. 그 AX는 B꼴. 거기서 뭐 어쨌든 부정은요, 정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해가 누구야? 라고 물어봤는데 해가 누굽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태. 왜? 해가 너무 많거든. 없으면 없다고 얘기를 하지. 해가 너무 많아서 이거예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거. 즉 해가 무수히 많음을 의미하고요. 불능은 뭐예요? 해가 누구야? 해를 구해봐 라고 했는데 해를 구하는 게 불가능해. 왜? 해가 없어서.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이름을 붙였었어. 요즘 그냥 해가 없는 거라 보시면 돼요. 알았죠? 그럼 부정방정식은 뭐다? 우리 이제 그거 얘기하면서 하기는 했어. 내가 근위분리 설명하면서 하긴 했는데 어쨌든 부정방정식은 뭐다? 부정, 해가 무수히 많은 방정식입니다. 그럼 연립에서 나왔다. 해가 왜 무수히 많을까? 미지수가 몇 개의 형태거든? 2개가 있는데 식이 몇 개밖에 없거든? 1개밖에 없어서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이에요. 해를 구해보세요 하면은 1 넣어도 되고요. 2와 마이너스 1 넣어도 되고요. 3과 마이너스 3 넣어도 되고요. 4와 마이너스 5 넣어도 해요. 해서 무수히 많은 상태. 이런 것들이 다 부정방정식에 속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풀 수 있는 조건이 있다, 그치? 특정 문제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뭐다? 정수조건. 자, 정수조건의 부정방정식은 어떻게 풀라고 했었는지 기억나요? 각자 배웠던 방식.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야. 이러면 너무 많아지는데? 이거 어떻게 풀었게? 누구를 넘겨요? 상수함을 넘겨서. 그렇지. 양변에 1을 더해서. 즉 적당히 변형해서. 그 다음 형태가 뭐야? 좌변이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적당히 변형하여 인수분해하세요라고 하는데 그 적당히 변형이라는 게 지금처럼 너무나도 쉬워서 보자마자 보이는 문제도 있을 거야. 근데 안 보이는 문제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것들 때문에 적당히 변형이라고 하지 않고
어차피 내가 변형할 수 있는 거는 상수항 뿐이거든. 나머지 문제들은 다 사용해야 됩니다. 제대로. 그래서 상수항을 무시한 채로 인수분해 하라고 해요. 즉, 왜 무시? 없다! 이게 아니라 내 맘대로 바꿀 거니까 필요한 형태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무시하라고. 그러면 상수항을 무시한 채로 나머지 것만 보면서 너희들이 인수분해를 한다고 쳐봐. 어떤 인수분해에 속하니? 여기 있나? 다 지웠지? 어떤 인수분해에 속하니? 문자가 두 개잖아. 차수 낮은 놈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합니다. 맞죠?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주면 그때 개수가 y 플러스 1이 되고요. 그럼 나머지 상수였을 때 y 혼자 띡 써놓는 게 아니라 문자 여러 개인 놈들은 한번 내림차순 정리하고 나면 그 다음에 99% 뭐로 넘어간다 그랬어? 공통인수로 넘어간다 그랬지. 그래서 나는 공통인수를 만들 수 있는 형태로 적당히 변형을 할 거야 나중에. 알았죠? 그래서 무시한 채로 한 문제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면서 공통인수를 발생시키도록 상수항을 내가 필요한 놈을 써주세요. 그러면 우변은 5가 되겠지. 맞죠?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는데? 인수분해 하고 나면 여기가 뭐 상수 있겠지. 근데 얘네들이 전부 다 뭐야? 이게 정수가 넘어가 있거든. 그리고 xy도 정수기 때문에 얘도 xy에 대한 식 정수에 대해서 정수배를 하고 정수를 더하는 정수가 될 거고 얘도 정수가 될 거야. 그래서 뭐다? 정수와 정수를 곱해서 정수를 만드는 방법은 앞에 있는 두 개의 정수들이 뭐가 되면 돼? 뒤에 있는 정수의 약수예요 해서 만약에 얘가 3이면 1, 3, 3, 1, 마 1, 마 3, 마 3, 마 1 했던 거 기억나죠? 좀 해가 많을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얘가 4면 1, 4, 2, 2, 4, 1 부호 반대인 거 또 3개. 그 중에서 또 만약에 자연수 조건이라고 하면 그 중에서 양수인 것들만 가면 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있죠? 오케이? 그게 이제 첫 번째 정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이고 두 번째 실수 조건도 있습니다. 실수 조건은 근데 사실 실수라는 그거 자체가 사실 힌트예요. 실수가 갖는 성질 뭐 있었거나? 네. 실수. 실수가 갖는 성질, 허수는 갖지 못하는 뭐 있어? 뭐 그런 것도 있고 그거 말고 여기서 원하는 게 그게 아닌 거 알 텐데. 실수. 그래 네가 얘기해봐. 너 뭐 얘기해 주려고 한 거 아니야? 수직성도 뭐야? 아 그래? 아 뭔가 얘한테 고개가 가길래 친구야? 아 너도 3명 쪼르륵 친구 같은 학교네? 아이 남고를 왜 갔니? 어쨌든 뭐 말하려다 말았지 내가? 실수의 성질. 유주야 눈 마주쳤는데? 실수의 성질 뭐 있어요? 허수랑 구분되는 성질. 내가 얘기할게. 그렇지. 제곱하면 실수죠. 그래서 얘는 무슨 꼴로 바꾸는 거예요? 제곱과 제곱으로 만듭니다. 근데 그때 모든 항들은 뭐 해주세요? 사용해주세요. 그래서 우변에는 뭐만 넘어가도록? 0만 남아있도록. 그래서 뭐야? 앞에 있는 놈들이 뭐가 되도록? 얘만 유일한 해가 하나 나오도록. 맞죠? 그렇게 푸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근데 모든 문제가 이렇게 풀리니? 아니요. 그게 문제예요. 이거는 좀 이따가 써볼 거예요. 알았죠? 대부분 많이 아직 안 해봤을 거거든. 그래서 이건 좀 이따가 얘기해두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정방정식 말고 두 개가 더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학교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것 중 하나는 공통근이라는 게 있어요. 자, 공통근 문제는 사실 풀이가 좀 이상하기는 해. 굳이 쓸데없는 작업을 좀 넣어 놓기는 해. 뭐 하러 가냐면 제일 처음에 공통근을 알파라고 두고 주어져 있는 두 2차 방정식에 대입을 해줍니다. 사실은 이거 그냥 필요 있다 없다? 없거든. 그냥 X 상태로 해줘도 돼요. 나는 이제 혼자 풀 때는 X 상태로 그냥 풀어버리는데 학생들은 꼭 X를 변수로만 바라봐서 X를 자꾸 바꾸려고 해. 하나의 상수 공통근인데. 그래서 보통 안전하게 알파를 대입하라고 나도 설명하긴 때는 알파 넣습니다. 어쨌든 두 식에 대입했다. 두 식을 뭐 하냐면 뭐다? 거의 99% 더하기 빼기 둘 중
하나를 했을 때 답이 나와요. 오케이? 그것도 역시 좀 이따 문제 풀어보면서 가보자. 알았죠? 그 다음 마지막 너희들이 제일 많이 안 풀어봤을 법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정수 뭐 이런 문제. 2차 방정식의 무슨 문제? 정수근 문제. 얘는 뭐 내신고쟁이나 마플 시너지 같이 난이도가 조금 있는 교재들은 보통 2차 방정식에서 주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전에 말했던 게 마플 시너지를 지금 교재로 가는 반들은 2차 방정식에서 이게 나와버려가지고 내가 부정 방정식을 좀 일찍 설명했고 너희들은 이제서 설명하는 겁니다. 고쟁이는 없었던 것 같아. 정수근 문제는 뭐를 이용하는 문제라고 너희들이 기억을 해두면 편하냐면 반드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살려주시고요. 그 녀석을 이용해서 너희들은 뭘 만들러 간다? 부정방정식을 만들러 간다고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부정방정식 다음에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긴 한데 마플 시너지는 좀 이상한 짓을 해놨어. 어쨌든 너희들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m에 대한 어떤 식이 나올 거예요. 두 번째 근과 계수 관계니까 알파 곱하기 베타도 역시 m에 대한 식이 나옵니다. 그 식을 뭐 하러 가냐면 둘이 적당하게 더하기 빼기 또는 가감법 뭐 실수배 후 더하기 빼기 해보세요. 누구 사라지도록? m 사라지도록. 그러면 알파 베타에 대한 부정방정식이 나오고 식 하나 부정방정식이죠. 근데 알파 베타가 무슨 수? 어디 갔어? 정수거든. 그래서 알파 베타에 대한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 문제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건 지울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부정방정식으로 넘어가 주세요. 여기까지 하면은 연립방정식 다 끝났어. 여기까지가 이제 너네 대부분 학교의 시험 범위예요. 알았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요 세 문제는 먼저 좀 문제를 보여줄 테니까 한 번씩들 다들 풀어보자. 알았죠? 기본적인 내용이랑 좀 생각해야 되는 유형이랑 다 낼게요. 이거 지운다? 으이, 자. 아, 이건 너무 좋은데? 뒤로 갈까? 없네. 잠깐만 기다려봐요. 저거 하나만 풀고 있어봐. 문제 좀 가지고 올게. 아, 이걸 왜 펴?
이리로 가자. 아이, 똑같은 것 같은데. 에이씨. 두 개 하자. 그 다음에 너무 좋아하는데 저게. 자, 일단 이 네 개만 한번 풀어봅시다. 요 첫 번째 문제는 결국 뭐예요? XY 문자가 두 개입니다. 식은딸랑 하나 주고 나서 만족하는 XY, 즉 해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다, 그치? 그러면 뭐야? 부정방정식이 되겠고, 그때 너희들이 확인할 거는 정수조건. 그래서 요 녀석을 뭐예요? 상수항을 있는 항들만 보면서,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항들만 보면서 인수분해를 진행합니다. 뭐 그래서 막 X로 내림차순 정리하자 뭐 이렇게 시작하던가, 사실은 보자마자 너네 대부분 인수분해 할 수 있지, 이 정도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즉 없던 4가 갑자기 생겼어요. 우변에도 4를 더하면서 원래 있던 마이너스를 넘어가서 5가 되고, 그래서 뭐뭐 찾아주면 돼? 얘가 1일 때 얘가 5인 거, 5일 때 1인 거 바뀌는 거. 부호가 어떻게 하지? 내려갈까?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5인 거,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1인 거 각각 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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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y 찾아서 더해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값 찾아주시면 됩니다. 맞죠? 그래서 7과 3 답은 10 되겠네. 맞죠? 두 번째, 얘는 어떻게 돼요? 요놈의 항을 보니까 얘랑 얘, y제곱 하나만 가지고 와서 x-y의 완전 제곱식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y제곱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 오타. 미안해요. 내가 2를 잘못 썼다, 그치? 1을 잘못 썼다, 그치? 뭐야, 이거? 네. 그래서, 뭐예요? y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식입니다. 맞죠? 그래서 y가 마이너스 1이니까 x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 되나요? x는 마이너스 1, y도 마이너스 1 찾아주시면 되고요. 쏘리. 근데 이제 세 번째 얘야. 얘는 어때? 방금처럼 제곱식의 합의꼴로 가능, 불가능? 불가능하죠. 그때 저거 푼 사람 어떻게 풀면 돼? 그렇지. 자, 갑시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곱식의 합의꼴로 표현을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제곱 더하기 제곱이 만들어지기는 해. 근데 항이 3개짜리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너네들이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억지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풀이를 따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수기 때문에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했다면 x에 대한 방정식으로 바라보고 거기서 실근 x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이 모두 크거나 같다로 푸시면 돼요. 알았죠? 저기서 뭐 하자? 내림차순 정리해보자. x의 제곱에 플러스 2로 묶을게요. y-1의 x 플러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판별식 4분의 D를 써주면 정리 좀 바로 하고 뺐으면 좀 바로 할게요. 가주면 얘 제곱에 이거 빼는 거니까 이렇게 나올 거야. 그리고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최고층에서 음수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2차 부등식에서 많이 나오긴 합니다.
어쨌든 가면은 뭐야? 우변으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만족하는 y는 그냥 2밖에 안 나와. 항상 이렇게 나오거든. 제곱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거든. 그래서 y가 2의 1일 때 집어넣어서 x 값을 한 번 더 찾아주시면 돼요. 아마 x도 마이너스 1인가 나올 거야 아마. 맞지? 네, 그렇게 나옵니다. 알았죠? 요렇게 풀어준 게 하나 더 있어요. 잘 만나지 못했던 부정방정식 실수조건일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녀석은 뭐냐면 두근을 모두 정수, 그 두근을 모두 다 뭐 해주세요? 알파와 베타로 잡아주세요 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해주면 돼?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자, 두식을 뭐 하고 싶어 예연아? 더 한다고? 빼고 싶다 그죠? 더 했어? 자, 지금 여기까지 봐봐. 식 몇 개야? 딸랑 2개. 미수 몇 개야? 3개. 자, 부정방정식은 내가 미지수가 2개씩 하나라 그랬는데 주어지는 문제에 따라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미지수가 3개인데 식이 2개인 경우도 있어. 그러면 그 두 식을 적당하게 연립해서 문자 하나를 사라지게 해서 미수 2개짜리 부정방정식 식 하나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부정방정식 푸시는 겁니다. 알았죠? 그런 문제도 있어. 그게 이제 이런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두 식을 뺄게요. 아래에서 위에 거 뺄게. 그럼 뭐 나오냐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1이야. 그래서 양변에 1 더해주면 뭐야? 좌변은 인수분해 되고 우변은 그래서 얘가 1일 때 2다, 2일 때 1이다,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다,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이다 해서 4가지 세트가 나와요. 그놈에 의해서 A도 뭐 4개까지 나올 수 있고 2개만 나올 수도 있고. 이해됐음? 이렇게 푸시는 게 이제 정수근 문제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미지수 3개씩 2개짜리 부정방정식을 만들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미지수 2개씩 1개짜리 부정방정식을 다시 가서 정수조건 문제로 푸시면 됩니다. 알았죠? 여기까지가 이제 뭐 심화 유형 중에 부정방정식, 정수조건, 실수조건 2가지 문제.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정수근 문제까지 한번 풀어본 겁니다. 뭐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죠. 됐죠? 그 다음에 공통근 문제 하나만 더 해보자면 할 만한 게 있나 모르겠다. 하지 말까? 공통근은? 그래도 또 깜빡한 사람 있을 수 있으니 하나만 풀어보자. 갑니다. 쉬운 거로 갈게요 그냥. 자, 문제 뭔지 알겠죠? 두 2차 방정식이 오직 하나의 을 가질 때 그때의 실수 m과 그때의 공통근을 모두 찾아보세요. 자, 어떤 문제인지 알겠죠? 공통근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일단 공통을 알파라 두고 두 식에 대입해요. 물론 안 해도 됩니다. 이 생각 하셔도 돼. 그때 내가 분명히 뭐라 그랬어? 두 식을 뭐 해요? 더하기 아니면 빼길 겁니다. 현우야, 둘이 더해야 될 것 같니? 빼야 될 것 같니? 것 같아요. 왜요? 뭐 하고 싶어서 뺄 거야? 빼기 맞아요. 어떻게 되니까 뺀 후에? 그렇지. 그렇지. 뭐 상수항도 상수항이지만 일단 알파 제곱. 이 창을 사라지게 해서 1차식만 만들고 싶어서. 맞죠? 그래서 인수분해형으로 풀고 싶어. 근데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랬어. 더 하는 경우는 언제? 참고로 여기가 마이너스라서 더하는 거 말고요.
똑같이 알파제곱 알파제곱인데 더하는 경우가 있을 거야. 그때 왜 비율? 아직 만나본 적은 없을 걸 아무도. 그거 잘 안 나와. 제곱? 미지수 m이 사라진 경우가 있을 겁니다. 즉 알파가 2차가 되더라도 또 다른 미지수인 m 또는 k가 사라지게 되어서 더해서 2차 방정식을 그냥 풀려고 하는 문제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알았죠? 실제로는 있어요. 근데 잘 안 나와서 그렇지. 그리고 또 하나, 무조건 진짜 그냥 더하기 빼기만 있는 건 아니고 적당한 실수배는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 최고치의 계수가 다를 때. 알았죠? 또는 뭐 m의 계수가 살짝 다른데 똑같이 2배 해봤더니 m을 다 사라지게 할 수 있어. 그런 경우는 가감법, 실수배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알았죠? 너희들은 아직 못 만나봤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둘이 빼요. 뭐 나와요? 3a 알파 마이너스 3m. 그래서 3m으로 묶었더니 알파 마이너스 1이고, 그럼 여기서 가능한 것은 두 가지다. 그쵸? 첫 번째 m이 0이거나 두 번째 알파가 1이거나. 100% 답은 여기서 나오는데 m이 0이 아닌 이유는 뭐예요? 넣어주고 넣어주면 두 식이 어때? 똑같이 생기지. 똑같이 생기면 뭐가 문제인데? 오직 하나의 근을 가지려 되는데 두 근이 모두 공통근이 나오죠. 그래서 얘는 아니게 됩니다. 알았죠? 두 개의 공통근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하나가 아니라 만약에 공통근이었다면 둘 다 답은 될 수 있다. 알았음? 물론 뭐 실근 이러면 또 얘는 또 하겠지만. 어쨌든 알파가 1이다. 알파가 1이니까 다시 넣어서 m값 구해주시면 됩니다. 뭐 생략할게요. 답을. 알았죠? 이런 식으로 풀리는 게 이제 공통근 문제. 여기까지 하면 이제 시험에 나오는 이 문제들은 거의 다 풀어본 거예요. 이제 좀 세부적인 유형 몇 가지가 남았고, 여기서 원래 내신고쟁이를 좀 설명하고 싶었는데 내신고쟁이 말고 일단 요런 기본적인 유형들 말고 조금 생각해야 될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것만 먼저 좀 보여주고 나서 시간 남으면은 내신고쟁이 가고 아니면은 내신고쟁이는 숙제로 갈게요. 어떤 문제를 좀 풀고 싶냐면 어디 갔어? 여기 있다. 답까지는 내지 말고 스타트만 너희들이 끊어봐. 3차 방정식이야. 아마 내신고정이 있을 거예요. 서로 다른 세 개의 정수를 갖는다는 얘기야. 요게 이제 원래 문제거든요. 답까지 낼 수 있는 시간은 안 줄게요. 스타트를 어떻게 끊냐가 중요한 거라서 한 1분? 2분 정도 드릴게요. 풀어보세요. 얘는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있나? 없네? 고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가 힌트입니다. 최고차의 계수가 미지수가 a인데 만약에 이게 a, b, cd나 a, b, c였다면 좀 문제가 달라질 거야. 근데 여기도 8a가 있잖아. 뭐가 나왔어? 세 근의 곱이 나오지. 보는 반대 그대로 반대해주면 세 근의 곱이 뭐란 얘기야? 마이너스 8이란 얘기예요. 맞죠? 그리고 또한 방정식은 인수분해가 가능하다 그랬어. 미지수가 딱 미정계수가 딱 a, b밖에 없잖아. x에 뭐 넣어주면 0 나와? 마이너스 2. 그래서 녀석은 세 근이 일단 너희들이 한 근 마이너스 1을 찾고 두 번째
그 녀석의 곱이 뭐다? 마이너스라는 걸 이용해서 이 녀석은 인수분해 해야 돼. 인수분해 한 뒤에 여기 있는 2차 방정식에서 뭐 출발해도 상관은 없어요. 맞죠? 그래서 뭐냐 이거 3차 방정식 상태에서 꼭 풀 필요는 없다. 나는 이제 보통 그렇게 풀기 시작하는데 마이너스 1로 분명히 조립제라서 조립제법 한 다음에 여기에서라도 너희들은 곱이 4네 라는 걸 찾아왔었어야 돼. 두근의 곱이 4다. 알았죠? 근데 정수근이라고 했거든. 그리고 서로 다르다 그랬거든. 그럼 알파벳에서 가능한 게 그냥 알파벳 보면 뭐 1, 4, 4, 1 바꿀 필요는 없지 굳이 1, 4, 2, 2, 마 1, 마 4, 마 2, 마 2 딱 이렇게 네 쌍 나올 겁니다. 알파벳 다 바뀐 건 상관없으니까. 상관있나? 그렇죠. 그래서 알파벳만 보면 그렇게 총 4쌍이 나오는데 서로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또 2, 2나 마이, 마이는 사라져. 그럼 결국 가능한 건 뭐밖에 없어? 1, 4랑 마 1, 마 4밖에 없는 거야. 이해됐죠? 그런 식으로 이제 풀어주세요라는 문제입니다. 요거 근각계수형계 이용하는 거. 요런 거. 알았죠? 요거는 이제 무슨 문제라고 해야 되냐? 고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한다고 또는 정수근을 이용하는 문제들 중 좀 독특한 형태라서 한번 풀어본 거고요. 모의고사 기출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유형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거는 개념 설명을 해야 되는데 문제를 먼저 보여줄게요. 방향만 얼른 잡아봐 너네가. 쉬운 예시로 갈게. 비교적. 이걸 왜 써? 4차 방정식이죠. 보기차식처럼 생겼는데 K가 들어가 있어. 자, 여기까지. 그럼 분필가루는 거의 뭐 유일하게 학원에서 맡고 있는 거네, 특히. 자, 어쨌든 가자. 학원도 참 바꿔주면 얼마나 좋아, 그지? 근데 들을 맛이 없어서. 그건 점수는 어떻게 찍으시냐? 너희 학교 수학 선생님들. 그 아이콘 중에 선긋기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이거랑 점선이 따로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이거 클릭하면은 이제 점선 모양을 이제 결정할 수 있는 거 이런 게 나오나 보네. 어플이랑 똑같네. 어쨌든 갑시다. 자, 요 문제는 어떻게 풀어주시냐면요. 자, x제곱을 t로 치환하는 형태입니다. 보기차식 인수분해 하라면서요. 근데 치환했는데 인수분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해서 변형 봐야 어차피 못해. 그래서 얘는 t로 치환을 한 다음에 t에 대한 방정식 상태에서 풀고요. 자, 개념 설명 그냥 바로 일반적인 풀이로 간다. 그래서 너희들이 풀게 되는 풀이는 바로 뭐냐면 요 녀석에 대해서 t가 무슨 근을 갖는다? 두 근이 모두 뭐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풀어요. 그래서 0근이 있을 때랑 없을 때로 나눠가지고 푸시는 거예요. 알았음? 물론 0이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되는 거야? 약간 0도 있긴 하지만 0만 빼고 생각을 하면 무슨 문제가 된 거야? 실근의 부호 유형으로 갑니다. 알았죠? 0도 있어야 돼. 근데 일단 설명하기 위해서 좀 빼놓을게요. 자, 그래서 왜 저렇게 갑자기 양수예요? 라고 넘어가냐면 요 유형을 잘 기억해놔요. 보기차식 중에 지금처럼 미지수 K, 미지수 M을 가지고 있어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 녀석이 있을 거야. 그때 문제를 잘 한번 보시면은 항상 실근, 허근, 중근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을 거예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은 전부 다 뭐 해서 풀게 되는 거예요? 치환을 해서 풉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형태로 풀게 되는 거야. 그때
2차 방정식의 t, 근이 예를 들어서 밑에 가자. 예를 들어서 양수근이 만약에 나온다고 치자. t가 양수란 얘기는 뭐가 양수란 얘기야? x제곱이 양수란 얘기거든. 뭐야 4은 왜야? x제곱이 양수란 얘기거든. 맞죠? 잘 봐. 예를 들어서 4라는 근을 가질 수 있다고 쳐봐. 그러면은 x제곱이 4면 되는 거지. x는 뭐 나와? 풀마 2. 뭐가 나오네?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t가 양수만 같냐? t가 0이라는 걸 가질 수도 있지. 그 말은 x제곱이 0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야? x는 무슨 근? 중근이 나오는 거지. 0이라는 중근이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t가 만약에 뭐가 나올 수도 있지. 세 번째. 세 번째. t가 음수가 나올 수도 있지. 그럼 뭐가 음수란 얘기? x제곱이 음수. 어머? 무슨 근이 나오는 거예요?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해. 이 4차 방정식에 두 근은 서로 다른 이 4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도록 하는 K의 범위를 구하세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럼 너희들은 T로 치환을 해서 뭐로 풀면 되겠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라고 풀면 돼. 곱이 음수. 그럼 음수 하면 K 나오겠지 뭐. 이해됐어요? 그런 식으로 푸는 문제로 넘어갑니다. 근데 꼭 그것만 나오는 건 아니야. 네 번째, T 자체도 허수를 가질 수 있지. 근데 이렇게 되면 뭐야? X제곱이 허수란 얘기 아니야? 그럼 X를 제곱했는데 허수가 나오는 건 또 뭐예요? 역시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여기서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문제 바꿨다 쳤을 때 이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도록 하는 K의 범위 어쩌고저쩌고 나왔다 치자. 그럼 그 두 허근을 반드시 T가 음수라고 단정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을 수 있습니다. 왜요? 실수 K니까 개수가 실수라서 만약에 T가 허수가 나온다면 다른 근도 켤레근이었을 거야. 그래서 밑에 4번은 제외를 하셔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양영음으로 끝날 거예요. 물론 네 번째 게 아예 항상 안 나온다는 건 아니지. 만약에 이게 뭐 서로 다른 두 허근이나 만약에 나는 아직 못 봤는데 만약에 나온다 치면은 뭐 허근 두 개를 가질 수도 있기는 하지. 물론 음근 두 개를 가질 수도 있겠지만. 알았죠? 그리고 또 하나. 얘가 만약에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갖는다라고 하면 너희들이 두 개를 묶어줘야 된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돼요. 즉 T에 대한 2차 방정식은 뭐 한다? 양근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 두 개의 양근이 같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 네 개가 다 달라야 되니까.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양수예요 라고 해서 역시 실근의 부호로 푸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문제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잘 정리해 두세요. 아까 말했듯이 학교 시험에 조금 어렵습니다 하는 학교들은 무조건 나오는 유형 중 하나예요. 알았죠? 일반적인 문제집들에서는 잘 안 다루고 마플 시너지 이후부터 이제 보통 등장하는 유형이라서 잘 기억해둬야 될 거야. 알았죠?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 스텝 2, 스텝 3 어려운 문제들보다는 약간 좀 기본적인 유형들로 설명을 했고 그래서 너희들이 스텝 3에서 질문이 아마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 요거 일단 여러 가지 방정식과 부등식에서 내가 써주는 문제들만 풀어오세요. 부등식 문제를 스스로 제외할 수 있는 사람들은 부등식을 빼고 푼다고 생각하면 돼. 내가 써주는 문제들이 전부 다 방정식 문제만 골라 놓을 거야. 알았죠?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들 했어요. 잘 가요. 용이 얼른 가고.